아니, 그러잖아. 이 개헌이 지금 정세균 의장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던지셨는데 이제 우영군 네. 사무총장을 또 임명하고 근데 이분 또 이제 개헌에 또 이제 많이 앞장서신 분이고 그래서 우유건 씨는 이혼 집정부제 예.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로 러시아로 출장도 많이 다녀서. 출장 다니는 분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뭐 여태까지 개헌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다르긴 뭘 달라. 제가 똑같아요? 이 개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 개헌. 정치적 카리스마가 부족한 자들이 개헌론을 주장을 합니다. 2. 권력 분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권력 분산은 기능의 분산이지 인적 분산이 아니에요. 그 점을 착각을 계속하고 마치 내각제를 하고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를 하면 권력이 막 분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대통령제도 견제와 균형이 잘만 이루어지면 대통령제처럼 괜찮은 제도가 없어요. 세 번째.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얘기들을 하는데 내각제하고 이원 집정부제 얘기하는 분들에게 내가 경고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도 수준이 솔직히 말해서 여든 야든 캐비넷을 하나 만든 내각을 하나 구성할 만한 수준이 됩니까? 그런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장관들보다는 나아요. 제가 보기에. 무엇보다도 내각제를 하려면요 당내 민주주의가 돼야죠. 패들이 정치하면서 보수들 정치하면서 두목들 정치하면서 무슨 내각제를 해? 내각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국회의원도. 지들 좋으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각제의 제일 큰 장점은 입법권하고 행정부가 통합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로 보게 되면 대통령 없애버리고 그 권한을 자기들이 나눠 가지는 거니까 일단 좋아. 그다음에 의원을 하면서도 또 장관으로 갈 수 있어. 네네네. 또 좋아. 대통령제에 있어서요, 장관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에게 바보 취급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의회는 가면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이렇게 모미를 주고 의회 청문회 이런 데서도 못합니다. 장관에 대해서는 깍듯하게 요구를 해요. 청문회 가서 욕 좀 먹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맞아. 자기가 전화 받으니까 괜찮다 이러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 와서 그 바로 앉아요. 뭐 이런 소리를 태인이 해. 그냥 눈 깔아 이런 거지. 외국 같으면요 당장 징계받습니다. 이제 개헌안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네네. 이제 뭐 공공연하게. 네, 그렇죠. 근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국민투표에 통과 안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싸워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 그렇죠. 뽑는 걸 네. 쟁취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놀라고 그래요. 그러니 4년 중임제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보면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의 압도적 다수가 4년 중임제 개헌이에요. 근데 이게 그 주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년, 뭐 2년.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6개월 단축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 그래서 한마디로 문질러버리고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서 개헌할 테니까 개헌안 내지 말아달라. 그래서 믿고 그러면 안 내겠습니다. 이래 했더니 하긴 뭘 해. 그러고 이제까지 와놓고 지금 와서 이게 국회에서 무슨 될까요?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원포인트 개헌이잖아요. 네. 이것만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다른 개헌 요구들. 그러니까요. 그 개헌 발의권이 국회에도 있고 대통령에게도 예.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개헌 발의를 하려면 개헌안을 만드는 게 힘들어 너무.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꼭 필요한 사항만 개헌할 때는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지금 임기 말에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그 정부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대통령이 개헌안 내겠어요? 안 내지. 개헌안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빨리 들어갑니다. 벌레골이 되죠. 그런데 우리 헌법이 그 9차례 개정됐습니까? 그렇게 개정됐지만은 전부 다 우대다적 불이익이나 사회 격빙기에 만들어진 것이지 평상시에 합의해서 안 만들죠. 못 만들죠. 헌법이 원래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하고 좀 토론 같은 거 좀 한 다음에 대통령 발의로 원포인트 개헌식의 권력구조 개편 그렇죠. 그 정도가 현실적이지. 나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이 산부 요인이 아침 식사라도 하면서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한번 제의를 한번 해보는 그게나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참 나쁜 국회의장이라는 말 들을까 봐 못하겠죠. 자, 표지로 좀 보시겠습니다.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 저는 그 복당 문제에 네네네. 관해서 제발 좀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응? 정당의 법은 당헌 당규인데 왜들 다 법대로 안 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갈게요. 예. 영국이 말이죠. 43년 만에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제 브렉시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빠질까 말까.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그 결과론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또 우리 전 변호사님이 잘 아는데, 예. 영국 버전. 예. 영국의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아니, 요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조금 들었어.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못 하는데 이걸 또 근데 좀 손이 좋아하시네. 이제 이런 걸 두고 취향의 차이라고.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EU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영국 내에선 급부상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제대로 모른다고 말해야 할 듯합니다. 이게 좀 역사를 좀 봐야 돼요. 브렉시트에 대해서. 사실은 영국이 EC에 처음에 가입 안 했잖아요. 네네네. 유럽 이 경제 유럽 경제 공동체. 공동체인데 1973년에 비로소 가입을 했는데 네네. 가입하고 나서 불과 2년 뒤에 노동당 정권 때 EC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를 해요. 그때 67.2 대 32.8로 잔류가 그대로 이제 하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EC가 이제 EU로 바뀌었잖아요. 문제는 이제 EU는 문자 그대로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를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부터 통일을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유로화. 유로를 28개국 중에 유로존이 19개밖에 안 돼요. 이 유로존이 그렇게 되고 영국은 파운드를 쓴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유럽연합은 여러 층위가 있는 공동체거든요. EU라고 해서 이 유럽연합에 약 30개 가까운 회원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덴마크하고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돈은 또 이제 자기네 돈을 쓴다. 예, 그 자기 돈을 쓰고. 근데 대한민국도 뭐 이제 나간다는 뭐 여론들이 뭐. 예, 그리고 예. 유럽에서 스위스하고 노르웨이는 아예 EU에 가입을 안 했고, 가난한 나라라고 뭐 연합하면 뭐해. 뭐 자기들이 10만 불이나 되는데 이런 거고요. 소득이. 그 다음에 남유럽, 동유럽 국가들은 신규, 이제 가입한 국가들은 아직 유로 사용 여부에서 결정을 안 한 나라들이 한 10여 개국 예, 예. 있대요. 뭐 2004년도 가입한 나라. 예, 그러니까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요, 유럽연합은 경제공동체예요. 이게 관세, 비관세 장벽이 없어요. 유럽연합 전체가 하나의 국내 네네네. 시장으로 통합됐다는 점에서 단일 시장이고요, 상품 네.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잔류 주장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잔류하자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게 통화동맹이에요. 네. 유럽연합 전 회원국은 아니지만 화폐를 관리하는 주권을 유럽연합에 이양해버린 나라예요. 세 번째는 쉥겐협정이라 그래서 국가 사이의 상품 교역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사람의 사람들, 이동도 예. 완전히 국경 검문을 철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사회 공동체예요, 이게. 문제는 EU가 어려워질 때마다 영국은 항상 피해를 입는다. 그 얘기는 봉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이제 그리고 중에서 일부가. 이 동유럽의 이민들이 영국으로 자꾸 와창 넘어오고. 넘어와가지고 이번에 넘어온 그 보니까 1년 동안에 33만 명이 넘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50만 개 중에 40%를 이민자들이 네. 다 가져가 버리거든. 이러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 중에 무료 의료, 무상 의료, 영국 예산의 3분의 1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이민자들 때문에 이 무상 의료조차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영국이 EU 분담금이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이 돼요. 이 30조 원을 냈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절반도 안 되거든. 적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영국이 한 조그만 섬 같지만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에는 오랜 라이벌 의식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대륙 이제 상대로 싸웠잖아요. 언론 예. 보도 같은 게 날씨 예보도 그래요. 제목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안개, 대륙을 봉쇄하다. 이런 식의 영국 언론의 보도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자기가 섬인데 대륙하고 맞먹어요, 자기들. 네네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그렇죠, 대영 그렇죠. 제국을 구가했던 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고령층에서는 8대2, 7대3으로 탈퇴고요. 그렇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는 7대3, 8대2로 잔류예요. 그리고 이 노동당은 완전히 그 잔류. 그리고 이제 보수당은 원래는 탈퇴인데 캐머런 같은 경우가 이제 재밌어요. 캐머런이 원래는 자기가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할 때는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 네네네. 이래놓고 나서 캐머런은 잔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자승자박이라는 얘기가 EU에 작년 11월 달에 EU의 독자적 난민 수용 정책 그리고 비유로존 EU 국가의 차별 폐지 등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EU 정상회의에서 지난 2월 받아줬죠. 달에 예. 다 받아줬어요. 이민자에 대해서 복지 혜택 축소 동의해준다. 그리고 EU가 만든 법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조차 줬어요. 네. 지금 말하면 영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탈퇴 쪽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전에 그렉시트라 그래서 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냐 마냐 문제 가지고 치프라스 네. 총리가 뭐 싸우고 이런 그랬죠. 거 이제 때 시끄러웠잖아요. 메르켈하고 막 싸우고 그랬었죠. 근데 예. 그리스의 탈퇴하고 영국의 탈퇴가 달라요. 그리스는 유로 사용 국가예요. 그래서 유로존을 탈퇴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탈퇴하려고 하는 거는 유로존을 탈퇴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연합 자체를 탈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충격은 사실 지금 유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것보다 유럽연합이라는 심리적으로. 예, 이 유럽의 정치 질서 여기에 크게 균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유럽에서 그 독일 경제, 영국 경제 이 양대 경제란 말이에요. 그리스와는 달리 영국은 이 EU를 지탱하는 양대 기둥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근데 있잖아요. 한때는 영국이요. 예. 유럽연합의 골칫거리였어요. 지금 영국이 지금 큰 소리 치는데요. 아, 옛날에 이제 1994년도에 광우병 사태 터졌을 때 네네. 그때 영국이 유럽의 민폐 대장이었거든. 왜냐하면 미국 배에서까지는 아니었고. 그 소, 돼지 잡은 뒷고기랑 양시체 이런 거를 갈아가지고 골육분 사료를 넣어서 소를 키우는 거를 유럽연합의 대륙 쪽 국가들이 못하게 많이 말렸다고요. 근데 영국 쪽에서 괜찮다고 해서 그걸 썼다가 광우병 사태가 터져가지고요. 소 600만 마리를 도살해가지고 불태웠어요. 그때 그 소를 도살하는 보상금, 그게 이제 유럽연합 재정의 70%가 농업보조금으로 쓸 텐데 그 대부분을 영국에 영국이 줬다고. 줬구나. 그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영국이 EU의 재정에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불과 이제 20년 지났는데 그거 다 까먹고. 그런데 실제 영국이 그 지금까지 EU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가 하면 피그스, 이 돼지들. 왜 우리 돈으로 돼지들 먹이 살리느냐. 이 피그스가 뭔지 알아요? 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 스페인. 남부 유럽에 이제 예. 경제가 이제 이 부실한 나라가 나라들. 보세요. 포르투갈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금 국민 총생산의 한 132%가 국가 부채예요. 그리고 스페인도 지금 재정 최악 상태이잖아요. 나머지 그리스처럼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얘들은 EU의 분담금을 조금밖에 안 내요.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메르켈이 지금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영국이 보니까 메르켈은 지 마음대로 정하고 마음대로 명령을 하고 우리는 그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30조를 매년 분담을 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사실 이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묘한 건데 이 유럽 사람들은 우리로서는 참 알기 어려운 게 있어요. 심리적인 게. 이 유럽이 내전을 벌였다가 폭삭망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지들끼리 싸우고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더 거슬러 가면 기원전 5세기에 우리 알잖아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그게 우리끼리 맨날 싸우니까 그만 싸우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전쟁이 나서 다 망했어요. 마케도니아한테 다 맡겨버렸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의 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그걸 레전이라고 표현하면. 유럽의 내전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기독교 문명권에서 성장한 나라들이고 아니, 앵글로색슨과 라틴이 붙고 이쪽에는 아리안이고. 그런 건 있지만 그런데 자기들끼리 패권을 둘러싸고 싸우다 보니까 두 차례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터졌고 패권이 미국으로 다 넘어가 그렇죠.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세계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은 잔혹한 전쟁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에게는 19세기 때부터 칸트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정보의 꿈 또는 유럽 정보의 꿈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 바탕 위에서 이게 진행된 건데 지금 영국이 대륙의 전통과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약간 좀- 단순히 통화동맹에서 나가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유럽연합 전 자체를 탈퇴하냐 마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요 망해요 영국이. 그런데 방금 우리 유 장관은 유럽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전 좋게 봐요. 저는 이게 세계 문화사, 정치사를 공부를 하면 전 세계를 지명한 것은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를 전부 다 식민지화한다.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사실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 다 먹은 거거든요. 캐나다 마찬가지고요. 호주 그렇죠. 뉴질랜드 그렇죠. 나는 이런 유럽의 어떤 지배 욕구를 보면 영국 같은 작은 나라가 인도의 그 엄청난 인구를 가진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한 의미였는데. 제국 국민국가 단위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의 결과가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차례의 세계 전쟁에서 유럽인들이 많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 유럽 안에서 국민국가들 사이에 전쟁의 위기를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상호 의존적으로 돼야 되고 정치 사회 체제를 통합해 나가야 된다. 만약 영국이 EU에 탈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라도나 경상도나 제주도가 독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요, 아까 이제 영국을 말씀하시면서 대륙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영국의 경우는요, 유럽의 경제 블록에서 영국은 미국과 더 가까운 경제 블록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경제학 책을 읽어보니까. 이래서 영국은 사실은 이번에 EU 탈퇴론이 나온 보수층의 바탕에는 그런 생각이 그 잠복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영향방이었습니다.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층은 네. 이 EU라는 체제가 낯선 거예요. 자기들이 살았을 때는 다 국민국가 단위로 살 때였고 네네. 그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때의 영광에 대한 기억들이 많은 반면 영국의 젊은 층들은 그렇죠. 어릴 때부터 유럽연합 동아동맹으로 셴헨협정으로 해서 국경이 없어지는 데까지 이 분위기 안에서 성장한 세대니까 다시 국민국가 시대의 국경 통제가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하는군요. 예.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보수당에서는 원래 탈퇴를 주장을 많이 했는데 캐머런은 잔류를 선택을 했잖아요. 보수당의 내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그렇다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캐머런이 정치적 위상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이 투표까지 이르게 된 결과 과거처럼 그렇게 캐머런이 보수당에 전적으로 어떤 카리스마 있게 보수당을 지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조국세 이제 하우는 이제 피살 후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탈퇴가 조금 앞섰었는데 이제 찬성으로 예, 완전 역전되고 네, 있어요. 역전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뭐 나오겠죠. 이게 재밌는 게 영국은 유로존에는 가입을 안 했지만 유럽연합이라는 이 큰 선단에 자기를 묶었단 말이에요. 네. 이 파운드화가 1990년대 중반에 국제투기자본 공격 대상이 돼갖고 폭락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통화동맹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큰 배를 만들어야 파도에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유로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영국은 여기 가입 안 하고 있으면서도 유럽연합이라는 선단에 네네네. 딱 끼고 있어가지고 파운드화도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걸 딱 끊게 되면 아하. 파운드화는 자체가 조그만 배예요. 이 세계 금융시장의 파도가 몰아칠 때는 파운드 같은 작은 배는 금방 흔들릴 수 있어서 그래서 폭락을 예. 했죠. 그래서 세계의 자본들이 일종의 투기자본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여러 군데 투자했던 자본들이 막 빠져나와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뭐 금값이 지금 사상 최대로 폭등을 하고 있고 일본 엔화가 맞아, 그렇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일본 엔화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수출이 4월에 감소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일본은 만약에 브렉시트가 되는 순간에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안 그래도 양적 완화를 할 텐데까지 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네. 여기다가 지금 일본 엔화가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엔화는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예. 우리는 좀 나아지. 우리는 엔화가 그런데 올라가면. 아니 우리는 그 일본 한일 간에 지금 원가 경쟁을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엔고가 되면 우리가 지금 EU국에 수출하는 그렇죠.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대부분 다 영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한 150여 개의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들이 이제 엄청난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다. 그 성장이 한 1% 이상의 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서로 상쇄하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영향도 오고, 예, 긍정적인 글쎄 말이에요. 영향도 와서, 예. 특히 우리는 일본하고 경쟁 상품이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어느 쪽이 더 클지 지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예단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경제도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은 있다. 아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뭐 한별로 경우로 예. 고래 사움에 세부등 터지라. 영국 국민들한테 뭐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되든 큰일은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도 때론 약이 된다. 그런 농담으로. 야, 의미심장한